오늘은 스킨 부스터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스킨 부스터라고 하면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에 투여하는 영양제. 근데 그 영양제를 주사 형태로 해서 투여를 한다. 그래서 주사제로 분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랑 53가지의 복합 성분으로 이루어진 영양 성분을 우리 피부에 넣는다라고 보면 돼요. 중요한 거는 얘는 그러면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 히알루론산은 보습이라고 하는 걸 해주고 그 외적으로 53가지 성분은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걸 자극을 해요.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보습을 하는 거 하나랑 섬유아세포를 자극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아세요. 샤넬 주사는 광채랑 수분감 아까 전에 말한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그렇고 53가지의 섬유아세포를 자극하는 물질들을 통해서 광채가 좀 발휘가 된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조금씩 다 틀린데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가 많으니까 각각의 스킨 부스터의 장점들만 우선 추려야 돼요. 그래서 샤넬 주사는 우선은 보습이랑 광채. 대부분 주사제는 저분자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얘가 안에 들어가서 이거 자체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핵심 세포를 자극을 해서 그 핵심 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있으면서 자극을 해줘서 임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 이상의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들어가면 흡수돼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하는 결과 물질이 어느 정도 도달하려면 흡수돼서 빠질만할 때 다시 좀 자극을 줘야 되고 또 빠질 때 다시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1, 2주 간격으로 3회 정도를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달 간격으로 최대 이렇게 해서 한 5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얘는 영양분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섬유아세포가 뭐 147% 이루어진다. 그것들을 통해서 콜라겐들이 많이 생겨서 피부가 뭐 조밀해진다. 자외선에 의해서 세포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샤넬은 약간 수박 겉핥기식의 영양제 성분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조금씩 좋아진다. 근데 어떤 거 하나를 타겟으로 해서 그것만 이렇게 확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다른 스킨 부스터에서 좀 밀린다. 그래서 얘는 리쥬란이랑도 많이 썼고 보톡스랑도 썼고 그래서 얘를 어떤 거랑 하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샤넬이 어떤 효과를 보이려면 1, 2주 간격으로 얘네가 저분자라서 흡수되기 전에 또다시 이거를 해줘야 된다. 적어도 3, 4번 정도는. 다음 하고자 하는 거는 요즘 많이 하는 엑소점 얘기를 좀 할게요. 엑소점이라고 하는 거는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빼는 물질인데 얘는 운반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엑소점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요즘 좀 말이 많냐? 엑소점이라고 하는 거는 운반체인데 흔히 이제 하이테크라고 하는 그런 나노 기술이 조금 접목이 돼서 이 엑소점은 세포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엑소점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붙여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세포에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ASCE라고 하는 엑소점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제가 있고 2제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랑 다르게 이 엑소점에서 좀 주목해서 볼 거는 항염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세포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얘네가 유전자적인 물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게 기존의 어떤 스킨 부스터랑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논문들을 많이 보면 이 엑소점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질환 쪽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많이 비교하는 게 스테로이드랑 많이 비교를 해요. 어떤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항염작용들을 엑소점이 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스킨 부스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의 어떤 효과도 많아요. 모공 축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엑소점은 항염작용, 또 면역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여기에 성장인자 5가지, 그 다음에 펩타이드 6가지, 아미노산 19가지, 코엔자임 4가지, 비타민, 미네랄, 글루타치온, 그리고 히알루론산도 붙였고 성장인자도 붙였고 아미노산, 미네랄까지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엑소점에 우리가 운반하려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샤넬처럼 되게 많죠.
거기다가 히알루론산도 샤넬이 140만 달톤인데 얘는 160만 달톤이라서 더 무거워요. 더 무겁다는 거는 보습이 조금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보습도 좀 더 잘 되고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 얘네 성장인자들이 안에 들어가면 콜라겐 재생이나 이런 거에 자극을 더 많이 주거든요. 말 그대로 성장인자인데 뭘 성장시킬 거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를 생각할 때는 항염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적 영향, 그래서 면역학적인 시스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라든지 홍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된다. 민감성 피부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술. 배양액에서 일부 그룹을 추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조금 인식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자이기 때문에 계속 안에서 자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후 혈류라든지 세포 외액의 어떤 그런 흐름을 통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얘도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2주라든지 아니면 3주 간격으로. 근데 얘는 2, 3주 간격을 두는 게 히알루론산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기존의 샤넬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뭐 1주 간격으로 한다고 크게 문제되진 않으니까. 필러는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볼륨감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이거 자체가. 근데 스킨 부스터는 들어가면 얘네가 뭔가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핵심 세포를 자극해서 그 핵심 세포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나오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스킨 부스터는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그 영양분 자체보다는 자극을 시켜서 세포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피부에 필요한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자극을 계속 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엘라스틴 주사. 엘라스틴 주사는 다른 거랑 다르게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잘루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잘루프 주사는 밀라노 주사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잘루프는 기본적으로 콜라겐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스킨 부스터라고 보면 돼요. 엘라스틴 주사는 엘라스틴 파이버라고 하는 섬유소들을 더 많이 자극을 하지만 잘루프는 콜라겐을 더 많이 자극한다. 근데 잘루프 같은 경우에 콜라겐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어요.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 시술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실상은 비용전 대비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뜨지는 못했어요. 이제 또 많이 쓰는 거 이제 리쥬란. 걔 같은 경우에는 피부 치밀도라고 해서 두께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재생이나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래서 샤넬 주사는 광채, 수분, 수종 같은 경우에는 수분 및 면역, 항염작용, 엘라스틴 주사는 엘라스틴, 탄력, 그 다음에 잘루프 주사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자극, 탄력, 리쥬란 주사 같은 경우에는 재생, 아니면 피부 거침 개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핵심 세포를 자극해서 이 핵심 세포는 결국에는 섬유아세포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 이런 세포들을 자극을 시켜서 콜라겐이 는다든지 피부 지피층이 증가한다든지 피부결이 개선된다든지 피부톤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결과물이 일정 부분 이상이 나와야지 임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상으로 그러면 스킨 부스터 관련된 설명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